안녕하세요. 일상속의 정신과TV 일상정비의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이상석.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조현식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주제는 요즘에 이제 핫한 질병이죠.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아무래도 20, 30대 때 그 발병하시는 분들이 많고, 또 요즘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 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. 조 선생님도 그런 환자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? 네, 많이 오세요. 특히나 이게 공황장애라는 병이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감을 크게 유발시키는 병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공황장애라는 건 정확히 어떤 병이죠? 공황장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황 발작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거를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럼 공황 발작이 뭐냐 하면은 갑자기 심리적인 불안감과 함께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발작을 얘기를 해요. 그때 동반되는 신체 감각으로는 제일 흔한 게 뭐 가슴이 급격하게 두근거린다든지 숨이 가빠진다든지 숨을 못 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그러다가 심하면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손발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요. 그런 것과 함께 불안감이 급격히 찾아오면서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다. 뭔가 일이 발생하겠다.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. 이러한 불안함이 갑자기 몰려오는 걸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공황 발작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공황장애.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공황장애 특징 중 하나는 공황 발작 말고도 그 발작 사이에 예기 불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. 말씀하셨다시피 공황 발작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또 공황장애가 오면 어떡하지? 공황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? 하고 미리 좀 불안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해요.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외출할 때도 지장이 되고 뭐 버스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예기 불안 때문에 버스를 타기도 좀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. 공황장애 특징이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발작이 없는 중간중간에는 괜찮아요. 괜찮은데 그런 게 갑자기 찾아와 버리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겠죠. 그렇죠. 그래서 근데 말씀하셨듯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찾아오잖아요.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응급실로 많이 오세요. 왜냐면은 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가슴이 너무 뛰고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아닌지 천식이 아닌지. 근데 보통 특징이 한 30분 내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응급실을 찾아오셨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될 때쯤이면은 이제 나 좀 괜찮아서 가도 될 것 같다. 이제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정신과를 가보시라 이렇게 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.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신체 감각이 되게 예민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조금 숨이 답답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두근거림이 뭐 빨라진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그냥 넘어갔을 경우인데 이러한 불안감이 계속 반복이 되다 버리면 그런 신체 감각이 느껴질 때 나 또 그런 느낌이 오는 거 아니야? 나 또 공황 발작이 오는 거 아니야? 이런 불안감이 생기니까 작은 신체 감각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제 한번 경험해 보니까 더 예민해진다는 그렇죠. 그런 뜻이죠.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건 치료를 해야 될까요? 일단 공황장애 치료는 근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제일 효과적이고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 약물은 어떤 약물을 주로 쓰게 되죠? 그렇죠. 말씀하셨듯이 공황장애는 이제 약물 치료에 반응을 잘 하는 편인데 저희가 보통 항우울제랑 이제 신경 안정제를 드려요. 그래서 이제 쉽게 뭐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항우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쭉 깔아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도 이제 공황 발작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정제를 먹으면은 빠르게 이제 증상을 줄이고 또 그 시간도 낮출 수가 있어서 안정제를 챙겨드리죠. 그래서 뭐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제 나가실 때는 안정제, 비상 안정제를 갖고 가라. 본인들이 아세요. 이제 이런 느낌이 들면은 좀 있으면 공황 발작이 오는데 그런 느낌들을 스스로 환자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안정제를 추가로 먹고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죠. 흔히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이거 약을 도대체 얼마 동안 먹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먹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. 그 이유가
괜찮다 하더라도 내가 안정된 기분을 최대한 길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런 재발이나 이런 게 줄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. 가장 환자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괜찮으니까 이제 약을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게 돼버리면 다시 불안감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치료 기간만 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장 주의할 점은 그냥 꾸준하게 약물 드시는 게 제일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이제 약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다른 치료도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떤 치료를 또 같이 할까요? 약물 치료랑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을 병행을 한다면 도움이 좀 돼요. 그러니까 약물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나의 인지나 이러한 것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그런 불안감을 낮추는 치료를 의미를 하거든요.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뭐 간략하게 어떤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죠? 그거는 조 선생님이 전문이시니까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체 감각에 너무 예민해져 버리면 불안이 찾아오거든요. 근데 그 중간에 사고라는 게 들어가요. 생각이 끼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생각이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점점 더 불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심장은 더 두근거릴 거고 심장이 두근거리니까 나는 또 불안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고리를 끊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공황발작 때문에 절대 내가 죽거나 뭐 큰일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말씀드리거든요. 이게 힘들기는 해요. 되게 힘든 느낌이긴 한데 그냥 힘든 거랑 뭔가 큰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. 그리고 공황발작 자체가 뭐 한두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급격하게 힘든 기분 한 30분 정도만 참으면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만큼 힘들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죽진 않는다. 그쵸.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. 실제로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숨을 쉬고 있긴 한 거니까.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다 괜찮게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요즘에 뭐 저도 주변 친구들이 자기 공황장애인 것 같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술 먹은 다음날 아침에 좀 잘 오는 편이더라고요.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몸 컨디션이 다운되고 뭐 식은땀 나고 하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증상이 예민해지면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에 좀 잘 반응하는 편이니까 부담 없이 병원 오셔서 상담 받아보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